자, 어제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모든 알트코인들 불에 활활 타는 것을 봤는데요. 원래 이 불구경이 재밌어야 되는데 제가 투자한 돈마저 같이 타들어가고 있으니까 오히려 고통스럽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비트코인은 한때 6,900불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 저점을 뚫어버린 그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불안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365불대까지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단순한 기술적 반등에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은 최소한 횡보라도 해주면서 재기를 노려볼 것인가, 나름 조마조마한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이 데자뷰 현상을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이맘때쯤도 그랬었죠. 기대를 했었던 비트코인이 확 꼬꾸라지면서 암호화폐 시장 망했다, 막 댓글에 안 좋은 글들 달리기 시작하면서 극도의 공포가 시장을 지배를 했었던 그런 일이 정확히 1년 전에 있었습니다. 지금 또 암호화폐 시장 망한다라는 말이 슬슬 나오고 있죠. 자, 이런 분들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 비트코인은 항상 이래 왔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방송 자체를 하락장 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하락쯤이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은 방송도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루빨리 비트코인이 제정신을 차릴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소식도 보도록 해야 되겠죠. 자, 어제는 특근법이 통과가 되면서 대한민국 내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제도권으로 진입하게 될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을 전달을 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좀 약간 불안한 소식이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기존에 많은 거래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벌집 계좌, 최근에 이것과 관련해서 법정 공방이 있었는데요. 법원은 은행들이 자금 세탁 우려가 있는 거래소 계좌에 입금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벌집 계좌에 관련된 첫 번째 판결이고요. 재판부는 이 은행들이 감독 권한을 가진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의 구속력을 인정하고 따를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이것을 판단하는 것으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은행의 입금 제한 조치가 다른 거래소들로부터 확대돼서 벌집 계좌 자체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입니다. 이 거래소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벌집 계좌 사용하고 있는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도망칠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뭐 이 벌집 계좌 때려잡는다는 소리는 오래전부터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판례가 나오게 되면은 압박이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어차피 그 AML 자금 세탁 방지 관련 규제를 지키려면은 벌집 거래소는 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의 대규모 이체가 있었습니다. 익명의 지갑에서 바이낸스로 128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이 이체가 됐는데요. 던지지 마라 임마,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딱 그 말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바이낸스 관련된 소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최근에 바이낸스 리서치가 고객들 중에 76명 VIP 고객과 기관 고객들이 보유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투자금은 최소 10만 달러, 뭐 일단 국내에도 몇억 단위로 굴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은 294억 원을 굴린다라고 하니까 이래서 나를 개미라 부르는구나, 이런 기관들이 손짓을 한번 하면 그 바람의 개미들은 날려가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등에 잘 타고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해야겠죠. 할 수만 있으면 등을 한번 확 깨물어주고 싶은데 능력이 안됩니다. 자, 그 다음 어제 나왔던 소식 중에 한 가지였죠. 바이낸스의 상하이 지부가 경찰에 급습을 받고 문을 닫았다. 그러니까 바이낸스의 짜오짱평 이야기합니다. 상하이에 지부 없는데? 무슨 개소리야? 그러자 더 블록에서는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나름 논쟁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상하이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 중국 인민은행 상하이 본부가 암호화폐에 관련된 불법 행위들을 단속한다는 소식은 전에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이 더블록에서 중국 내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들까지 이제 쪼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듣자마자 고개를 갸웃하게 됐는데요. 상하이에 거래소가 없는데? 있습니까? 중국에서는 지금 몰래 장외거래로서 암호화폐를 모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거래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이거 VPN 같은 거 사용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 관련된 단속을 하겠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전반적으로 암호화폐에 관련된 활동들을 감시하겠다, 이 정도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자, 물론 이 기사를 낸 곳 있죠. 더 블록 같은 경우는 최근에 CG랑 논쟁하고 있는 곳, 상하이 본부 관련 기사를 냈었던 그 매체입니다. 혹시 구란가? 나중에라도 업데이트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께 또 전달을 해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야후파이낸스가 코인마켓캡의 지수를, 그러니까 거기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본인들의 사이트에서 공유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더욱더 암호화폐에 관련된 정보들을 자신들의 고객들에게 전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이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그런데 모든 암호화폐들에 관련된 정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딱 118개만,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암호화폐 개수는 4844개라고 하는데요. 이 잡코인들 빼고 118개만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미국 재무부 부장관이 이야기합니다. 프라이버시 강조 암호화폐, 그러니까 익명성 코인들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을 위협하는 존재들이다.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자금 세탁 방지 규정 등 법적인 리스크를 해결하더라도 사용자 정보 보호 등 리스크는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구체적인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각국의 정부로부터 익명성 코인들은 압박을 계속해서 받게 될 것인데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몇 년 안에 판가름이 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암호화폐 분석가 루크 마틴이 꽤 뼈가 있는 말을 했는데요.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변동성 때문에 가치 저장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변동성은 가치 저장 능력을 나타내는 좋은 지표가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 달러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낮지만 지난 100년 동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지속적인 평가 절하를 나타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달러 같은 경우는 가치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구매력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90% 이상 하락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계속해서 이 달러를 찍어대고 있죠. 특히 닉슨 대통령이 금과의 연동을 해제하면서 달러는 그냥 말 그대로 신뢰에 기반한 종이 쪼가리로 전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곧 있으면은 현재 통화 시스템이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과연 그 시발점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안에서 비트코인이 빛날 수 있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일단 엄청 두들겨 맞고 있죠. 그러면서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자 일부 채굴자들은 채굴을 중단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돈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작업을 해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각 채굴기 모델별로 비트코인 하나 캐내는데 이 어느 정도 가격이 소요가 되는가, 마지노선을 내려오고야 말았죠. 이렇게 되면 채굴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게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는데요. 채굴자들을 위해서라도 비트코인 가격 다시 한번 올라와 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알렉스 크루거는 이 채굴 난이도와 가격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상관성이 없다라고 최근에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채굴 난이도가 올라가야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유명 비트코인 공매도 투자 전문가이자 전 IMF 이코노미스트, 현 헤지펀드 업체 파로 매니지먼트 수석 투자자, 타이틀이 굉장히 화려하죠. 마크 다우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은 사기 및 포모가 감소하더라도 결국은 사라질 것이다. 내가 보기엔 네가 먼저 사라질 것 같다, 이 자식아. 이 원숭이 같은 놈. 자, 그리고 모건 크릭의 공동 창립자 폼플리아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비트코인 떡락과 함께 나는 오늘 비트코인 추매했다라는 트윗을 남겨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짜오짱펑은 나는 비트코인을 더 매수하고 싶은데 법정 화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그러면은 BNB 팔아서 사면 되지. 자, 아무튼 이 둘은 비트코인 아마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을 겁니다. 못해도 몇백 개에서 몇천 개 정도 들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들도 나름 확신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저도 전달을 해드렸었던 그런 소식인데요. SEC 같은 경우는 물어보지도 않고 요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비트와이즈의 비트코인 ETF 신청을 재검토를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품고 리브라보다 비트코인 ETF가 먼저 나오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변동성 엄청납니다. 그리고 아직도 사기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 ETF가 출시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비트코인 ETF 출시되면은 그냥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이끌어올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은 비트코인의 발에 족쇄를 하나 더 다는 격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에게 좋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선물 시장 하나만 가지고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ETF까지 이제 손에 쥐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 세력들이나 기관들이 더욱더 쉽게 비트코인을 농락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걱정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호재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이 연내, 그러니까 2019년 내로 거래소를 출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들은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 매니지먼트는 기관 투자자 대상 장외 거래에 초점을 맞췄지만은 거래소 출범 이후 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기존 5배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피델리티가 바보도 아니고 망할 시장에 들어오겠습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이 시장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하는데 말이죠. 아직 비트코인으로 헤쳐먹을 것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 망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좀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비트코인은 떨어지고 있으나 벡트 같은 경우는 선물 거래량이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벡트 같은 경우도 이제 비트코인에게 도움이 될 줄 알았더니 지네 실속만 챙기고 있죠. 이 더러운 벡트. 자, 이를 보고 문 오버로드 한마디 합니다. 벡트에게 우리를 좀 그만 괴롭혀라. 곧 있으면은 이제 싱가포르였나요? 현물 거래가 아니라 현금 거래 선물 시장도 출시를 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벡트가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커서 저도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그리고 일단 소비자 앱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벡트 플랫폼이 성장하는 것도 좋은 일인데 비트코인의 성장에도 좀 힘을 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거래소별 롱숏 비율을 또 확인을 해봤는데 저는 맨 처음에 이게 고장난 줄 알았습니다. 비트파이낸스는 여전히 롱 비율이 높고 바이낸스는 숏 비율이 여전히 높습니다. 비트맥스만 여전히 막상 막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롱이 더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일시적 반등을 기대하는 것은 아닌가. 저번에 반등 기대했다가 손해를 엄청 봤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롱 비율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문제의 상황이 연출이 될까 말까 한 그런 아슬아슬한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비트코인 주봉입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헤드앤숄더 나오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만약에 이 패턴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이론상 최대 4,000달러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아주 그냥 짜증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사태를 방지하려면은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7,650불 이상 이번 주 일요일 봉 마감할 때까지 올려줘야 된다고 하는데, 물론 이러한 패턴들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라서 무조건 신뢰하기는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왕이면 헤드앤숄더 비껴 나갈 수 있기를 또 바라봐야겠죠. 겁나게 무섭네요, 근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 바로 이 골든 크로스인데요. 이미 영상에서 몇 번 저도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에서 2주일 이내에 50주 이동평균과 100주 이동평균이 골든 크로스를 내보이면서 비트코인의 화려한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 크립토 불 그리고 필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디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또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지만 플랜 B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떡락과 함께 맛이 가고 있지만 이런 현상은 사실 비트코인에게 늘 있어 왔었다. 우리는 아직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상승한 상태이며 스톡 투 플로우 모델 역시 아무런 이상 없이 잘 흘러가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최근 비트코인 떡락과 함께 몇몇의 트레이더들은 이 해치충 귀신의 빙의가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지 하면서 게시글을 올려주고 있는데요. 이 도널드 선생, 오리 선생 역시 자신이 예전에 6,000불대를 예견을 했었다라면서 당당하게 자랑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너 잘났다 임마 그래. 자, 그 다음에 알렉스 크루거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차트가 크루드 오일이랑 좀 비슷한데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도 좋은 소식과 함께 떡상했다가 상승했던 거 전부 다 뱉고 내려갔었다. 지금 비트코인도 최근에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발언 덕분에 급상승을 했었다가 먹은 거 다 채해가지고 뱉어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비슷하게 간다 치면은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비트코인도 쭉 올라갈 수 있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최우선 과제는 이 하락형 쐐기, 큰 하락형 쐐기 채널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간 다음에 한번 도전하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뚫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말인데 편히 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말인데도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영상 끝까지 재생 여러분들께 꼭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가 떨어지니까 저도 역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찾아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 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